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BIP, FTA 둘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의 투자자가 원하면 국내 법원을 그냥 지나쳐서 바로 이 익시드라고 하는 세계은행으로 이 안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 큰 차이예요. 이 점을 지적해 왔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맨 마지막에 서치에즈 예를 들어 뭐 그 공중보건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예외 조항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례로 그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조항에 또 마찬가지 그런 단서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는 환경, 안전, 보건 같은 사안도 이 간접 수용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항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 사례인데 우리가 지금 한미 FTA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례가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의 투자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자본 혹은 포트폴리오 자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로. 다시 말해서 내국민 대우라든지 제국대 같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제가 특히 한미 FTA와 이 투자 챕터 관련해서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 나가는 돈 대부분 직접 투자입니다. 좋은 의미의 투자죠. 그런데 들어오는 미국 돈은 그것도 규모가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거의 대부분 주식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의 성격과 규모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뭐 미국의 투자 우리 돈이 무조건 보호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규모가 비교화되지 않고 성격도 달라요. 예. 자, 최 원장님. 이제 ISD를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독소 조항이다 이런 표현하시고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ISD야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조항이다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 미국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를 하면은 한국은 50 정도 투자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7배 많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국에게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은 국내 절차를 다 소진한 다음에 법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윤 창출의 기회가 빨리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판결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이른바 포럼 샤핑이라 그러는데 국내 절차를 소진하지 않고도 가는 것이 우리가 한 신뢰, 그 다음에 에프타 이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한미 FTA를 평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상 B 플러스 평가를 하지만은 왜 그럼 최고점을 못 받느냐? 서비스 분야 개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분야는 이제 더 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은 뭐냐면 우리 제도의 투명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자의성이 많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들어갈 투자가 있다가도 쫓겨나가고 아니 올 투자가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ISD가 돼서 정부가 때로는 공격도 받아야 우리 제도가 더 선진화된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ISD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투자의 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유형과 미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투자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종훈 대사가 설명해 보시죠. 그게 저는 정확히 해명이 되었나 보는데. 그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게 다르지 않죠. 꼭 이제 공장에 투자를 해야 그린필드 투자,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 직접 투자를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 어떤 투자 이익을 누리면서 그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기 자금이 아니고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할 때는 그걸 이제 직접 투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면 이 투자와 투기가 뭐가 다르냐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투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제학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법률적인 언어로는 투자와 투기가 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기간이 짧으냐. 아주 단기간으로 움직이는 이제 한 번에 이래가지고 이제 투기 자본으로 보고 이제 규제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기 자본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다 투자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혜영 교수님께서 몇 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왜냐하면 협정문을 못 보시고 이제 하시는 거니까 우선 공중보건, 환경안전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한 정책
또 조세 이런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성이 되지 않느냐? 이제 반론이 또 생기죠. 그 예외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협정문에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tremely severe and disproportion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심하거나 비례성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그 예외가 돼가지고 다시 간접 수용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아주 그 조치가 그 공공정책이라는 목적과 또 그 결과에 비추어서 극도로 심하거나 비례성이 없을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외됐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여러 율사들이 과세도 그렇습니까? 세금도? 예, 뭐 1%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하시지 세금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조치는 ISD 대상이 되는 그것도 거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임포지션과 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이제 챕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칙 쪽에 가면은 예. 조세는 기본적으로 FTA 협정과 관계가 없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실하죠. 조세 주권은 각국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정문은 통상을 다루기 때문에 조세는 관계없다.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수용에 관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수용 챕터로 넘어갑니다. 수용 챕터로 넘어가면 거기에 수용에는 이제 직접적인 수용과 간접 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수용은 몰수니까 그건 조세와는 관계없죠. 간접 수용에 지금같이 말씀드리는 극도로 심하거나 비례성이 없는 조세 조치는 조세는 빠지지만은 예외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간접 수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조세 부과가 극도로 심하거나 비례성이 없다고 보느냐? 능시 현실적으로 한번 상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고, 뭐 100이라 합시다. 100이고 거기에서 매번 나오는 수익이 1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어떠한 그 목적을 갖고 그 투자자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20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투자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벌이는 이윤보다도 200%를 세금을 내라. 그러면